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매크로팀을 맡고 있는 허진욱입니다. 최근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백신 접종 본격화로 미국 경기 과열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미국 인플레이션 급등 가능성에 대한 저희 삼성증권의 하우스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을 전망하기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즉 페드는 물가 목표인 2%를 일정 수준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8월에 평균 물가 목표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2%를 완만하게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 배경은 지난 수년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 2%를 하회했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2%를 상회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평균 물가를 2%로 수렴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페드가 어느 정도까지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페드가 용인하는 인플레이션 상단 수준을 약 2.2%에서 2.3%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2%를 넘어서는가가 아니라 페드가 의도하는 수준 이상으로 급등하여 페드의 조기 금리 인상을 유발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사는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급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식적인 실업률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미국 경제 내에 유유 실업자가 더 많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충격으로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전에 비해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것은 팬데믹으로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해서 실업자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약 500만 명이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른쪽 차트에서처럼 미국의 공식 실업률은 6%지만 구직을 포기한 사람까지 모두 포함한 실제 실업률은 이를 크게 상회하는 8.3%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숨겨진 실업자의 존재는 미국 경제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로 임금이 급격히 오르기까지 향후 수년이 걸릴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팬데믹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많이 왜곡되면서 정확한 인플레이션 측정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낮아지고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자동차나 가전과 같은 내구재 수요와 가격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반면에 락다운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숙박료, 항공권 등 서비스 물가는 급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와 상품 간의 물가의 격차가 이례적으로 확대되면서 정확한 인플레이션을 추정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코로나 상황에서 물가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댈러스 연준에서 발표하는 트림드 민 물가지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림드 민 물가지수는 쉽게 말씀드려 올림픽 다이빙 경기의 채점 방식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매달 가장 크게 물가가 상승한 항목과 가장 많이 하락한 항목들을 일정 비율 제외하고 산출함으로써 지난해의 기저효과가 제거된 물가지수입니다. 이 트림드 민 물가지수는 핵심 인플레이션의 약 3에서 6개월 선행하는데 현재 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기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물가 목표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에서 정상화되며 여전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 수준을 벗어나서 상승하기 시작하면 물가 상승을 예상한 가수요가 발생하고 임금 상승 요구가 높아지며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등 자기 실현적 증폭 과정을 거쳐 실제 인플레이션이 가속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현대 중앙은행들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페드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를 보면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 정상 범위의 하단인 2.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매우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과열이 우려된다고 볼 수 있는 징후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인을 근거로 당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오는 4월에서 5월 중 일시적으로 급등한 이후 내년 말까지 2% 혹은 이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골디락스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할 때 끝으로 향후 페드의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준이 첫 금리 인상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첫째,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둘째,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한 뒤 세 번째, 인플레이션이 일정 기간 2%를 완만하게 상회하는 시점이라고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사는 미국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페드가 제시하는 금리 인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을 2024년 초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빨라도 2023년 하반기 이전에 페드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페드의 자산 매입 규모가 축소되는 테이퍼링의 경우 올 9월에 테이퍼링을 예고한 뒤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지난 2014년의 테이퍼링 속도를 감안할 때 테이퍼링이 종료되기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론적으로 당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페드가 의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미국 연준은 내년 초 테이퍼링을 개시하고 약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2024년 초부터 점진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